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최근 해외 대형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외국인의 울릉도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의문의 한국 남자에 대한 글이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 네티즌은 이를 보고 한국인들은 누구나 조용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너도 나도 한국에서만 겪을 수 있다며 공감 폭발하는 경험담을 공유하고 있는 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게시글을 올린 네티즌은 울릉도를 관광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중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울릉도의 북서쪽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섬의 반대쪽인 도동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 혹시 가본 사람이 있다면 알겠지만 여긴 버스가 정말 잘 안 와. 근데 그때 갑자기 내가 선 길 건너편 집 앞에 차를 세우는 남자가 있었어. 그는 우리 쪽으로 차를 몰고 오더니 어디 가냐고 묻더라. 의문의 남성이 버스를 기다리는 외국인들에게 다가오더니 행선지를 물었다는데요. 외국인들은 약간 당황한 채 짧은 한국말로 도동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남성은 곧장 타세요라며 차문을 열어주었다고 하는데요. 긴 배차 간격 동안 무료하게 기다릴 여행객들을 일말의 망설임 없이 차에 태워준 한 한국 남성.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우리를 태우고 풍경이 예쁜 길로 들어섰어. 원래 45분 걸리는 길이었는데 좋기 90분은 드라이브를 시켜주었던 것 같아. 해안에 멈추었다가 그 다음은 학포, 또 산길을 쭉 내려가 바닷가까지 봤지. 남양까지 갔다가 섬 중앙의 큰 길로 돌아왔어. 그는 운전 내내 이것저것을 가리키면서 설명까지 해주었어. 여긴 박씨네 집인데 소를 많이 키운다 같은 거 말이야. 울릉도 현지 주민들만 알 수 있는 작은 길과 예쁜 장소들까지 꼼꼼히 드라이브를 시켜준 데다 설명까지 해주었다는 의문의 남성. 좋기도 하지만 어쩌면 당황스러웠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외국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와, 진짜 놀라운 장면들이었어. 우리는 1시간 반 동안 우리를 담당해줄 개인 투어 가이드를 만난 줄 알았어. 결국 우리가 가려고 했던 도동까지도 무사히 데려다 주었어. 우리가 점심을 사드리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거절하시더라고. 근처에 계시던 몇몇 아주머니들이 투어해줬니 묻더니 아저씨는 네 하고 대답했어. 그러자 아주머니들이 깔깔 기분 좋게 웃으셨어. 덕분에 정말 편안하고 즐거운 관광을 했다는 이 외국인 남성은 사실 이외에도 몇 번이나 울릉도에서 공짜로 차를 태워주는 히치하이킹을 했다고 덧붙이며 모든 호의에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감동했다는 말과 함께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자 그 게시글에는 곧장 비슷한 일을 겪은 여행객들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글을 읽으면서 처음에 난 내 이야기인 줄 알았어. 나도 도동에 가려고 하다가 길을 잃은 적이 있는데 할아버지 기사님이 우리를 말 그대로 가족처럼 태우시더니 커피도 주시고 맞는 버스를 타는 것까지 확인해 주셨어. 울릉도 주민분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들이야. 난 아직도 10여 년 전에 울릉도에서 내가 가르쳤던 학생들에 대해 생각해. 그들은 진정으로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멋진 아이들이었어. 이렇게 울릉도를 가본 여행객이라면 누구든 겪는 일이라는 듯 울릉도 주민들로부터 따스한 기억을 하나를 안고 돌아온 네티즌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이렇게 한국인들의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따스한 호의에 대한 기억은 울릉도에서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관광을 왔거나 한국에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러 왔던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받았던 친절에 대해 되새기며 추억하고 있었죠. 귀국하려는 길에 공항에 늦어서 달려가고 있었거든. 엄청 큰 짐 4개를 들고서 여행 중인 커플이라 그랬는지 선뜻 우리를 태워주는 택시가 많이 없었어. 벌써 공항 버스는 놓친 상태였거든. 이때 한국인 2사람이 우리가 택시를 못 잡고 있는 걸 보고 우리한테 와서는 카카오 택시를 예약해줬어. 진짜 영원히 고마워할 거야. 난 재미교포인데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길을 찾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 내가 내려야 할 정류장보다 많이 일찍 내렸었지. 그래서 한 여성분께 길을 물었어. 내가 미국에서 와서 길을 전혀 모른다고 하자 그녀는 자기도 그쪽으로 간다며 따라오라고 하셨어. 5분에서 10분 정도 수다를 떨면서 같이 걸어갔고 드디어 친구를 만났을 때 그녀는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하면서 가셨어. 길을 잃으면 매우 불안해지는 편인데 정말 너무 좋았어. 아무래도 처음 낯선 나라에 도착했을 때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분이 교통수단일 텐데요. 교통수단을 잡지 못하거나 길을 잃었을 때 망설임 없이 다가온 한국인들이 베푼 따뜻한 호의에 한국을 방문했던 많은 네티즌들은 아직도 감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감동 스토리는 전국 곳곳에서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는데요. 대구 가까이에 있는 가야산에 올라갔을 때였어. 산의 다른 방향으로 내려오는데 그쪽에는 버스가 없는 거야. 난 계속 배회하다가
건설 근로자들이 어느 버스에 타는 걸 봤어. 얼른 가서 혹시 대구까지 가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따뜻하게 날 환영해주면서 같이 타자고 했지. 버스를 타는 동안 과자랑 알코올 음료를 얼마나 많이 줬던지 한국에서 제대로 환영받는 기분이 드는 순간이었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부산으로 가는 KTX를 탔을 때였어. 몇 명의 아주머니들이 누가 봐도 패스트푸드점에 다녀온 것처럼 음식을 가득 안고 타시더라고. 그들은 혼자 여행하는 나를 발견하더니 막 수근거리시더라고. 잠시 후 내 손에는 햄버거, 감자칩, 탄산음료에다가 마른 오징어 약간이 들려 있었지. 낯선 외국인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데 단 1초의 망설임도 없다니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모습이야.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탔을 때였어. 기사님이랑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내가 그분께 한국에 처음 왔지만 고향에 온 기분이라고 말했지. 난 재미교포 1세대거든. 그리고 내가 제일 해보고 싶은 게 TV에서 본 것처럼 짜장면을 먹어보는 거라고 하니까 기사님이 시간이 있는지 묻더니 한 짜장면 집에 멈춰서 나에게 한 접시 사주셨어. 돈을 낸다고 해도 거절하시면서 말이야. 울릉도에 이어 인천, 기차역, 대구,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한국인들의 친절을 느낄 수 있었다는 외국인들. 일상을 아름다운 장면으로 기억하도록 해주었을 것 같은데요. 여행 중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는 다른 나라와 비교될 만큼 친절한 한국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작은 오토바이 사고가 있었는데 턱에 상처를 입었었어. 한국에 간 아주 초기라서 한국말도 거의 못했고 핸드폰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어. 영어는 거의 못하지만 너무 친절한 남자분이 내가 추스리는 걸 도와줬고 상처를 꿰맬 수 있게 병원 2군데에 데려다 줬어. 내 오토바이를 버려둘 필요가 없도록 엘리베이터 안으로 넣어주며 날 따라다녔고 내가 집에 갈 수 있을 만큼 괜찮아질 때까지 대기실에서 기다려주기까지 했어. 난 그 사람 이름도 알지 못하고 다시 보지도 못했어. 이렇게 정말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호의를 위급한 순간에 받게 된다면 절대로 잊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영어가 서툴더라도 외국인들을 향해 말없이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일은 오직 한국이기에 가능하다는 내친도 있었습니다. 2018년에 부산에서 무거운 짐 때문에 계단에서 끙끙댈 때의 일이야. 중년의 남성분이 나를 보더니 곧장 다가와 내 짐의 다른 편을 들어주셨어. 물어보지도 않고 말이야. 같은 일은 작년 서울에서도 일어났지. 2명의 10대 학생들이 도와줬거든. 너무 다정해. 이런 일은 내 고향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데 말이야. 나는 버스를 타려고 몇 블록을 달려가고 있었어. 그런데 막 뛰기 시작했을 때 핸드폰을 떨어뜨렸나봐. 난 몰랐는데 정장을 입은 한 신사분께서 버스 정류장까지 나를 따라 뛰어오셨어. 내가 버스를 타기 직전 핸드폰을 떨어뜨렸다고 완전 지친 목소리로 나를 불러세웠었지. 나한테 딱 건네주더니 바로 갈 길을 가셨어. 엄청 더운 8월에 정장을 갖춰 입고 뛰어왔다니까. 지난주 서울역에서 난 2개의 거대한 가방을 들고 계단을 오르고 있었어. 한 남성분이 말도 없이 다가오시더니 가방 하나를 번쩍 들고 계단 끝까지 올라가시더니 두고 가셨어. 인사말을 듣거나 하려고 기다리지도 않았다니까. 그냥 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바로 도와준 거지. 난 한국이란 나라를 사랑해. 이렇게 아무 대가 없이도 공경에 빠진 이를 향해 빠르게 도움만 주고 사라지는 한국인들. 나이를 불문하고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한 네츠는 이에 이게 미국이었다고 생각해봐. 대부분 도시에서 일했으면 도둑이 다가오는 줄 알고 엄청 경계했을 거야. 라며 범죄율이 낮고 도둑이 거의 없는 치안의 나라 한국이기에 묵묵한 도움의 손길도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자주 가던 편의점 아주머니가 한국어 연습을 도와준 일, 소나기에 얼른 우산을 씌워주던 할머니, 흠뻑 젖은 채 길에 서 있을 때 망설임 없이 자신의 차에 태워준 한 가족, 길을 잃고 지친 채 정류장에 앉아있을 때 다가와 샌드위치와 바나나 우유를 사준 젊은 커플 등 수없이 많은 감동의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영어를 할 줄 몰라도 나름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것은 물론 의외로 유창한 영어를 선보이시는 중년의 택시기사나 회사원분들이 길을 찾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누군가 다가와 도움의 손길을 건넬 때 천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히 받기 전에 나쁜 사람이 아닐까, 도둑이 아닐까 수없이 경계해야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한국인들의 선한 행동이 더욱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훌륭한 치안과 남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는 국민성이 점차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게 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에 일일이 말하기엔 너무 많은 친절이야. 한국에 있는 동안 난 한국인들이 대체로 다정하고 친근하고 또 손님에게 매우 환대를 해준다는 걸 느꼈어. 그리운 추억이야. 조용한 선행은 정말 내 마음을 흔드는 한국적인 무언가야. 라며 이 정도만 한국인들의 외국인을 향한 많은 선행은 개개인의 친절이 아닌 한국적인 것, 즉 국민성으로 봐야 한다는 네티즌들까지 있었습니다.
지난 8월 엄청난 수의 외국인이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찾았던 도쿄올림픽 기간, 번화가 앞에 도톤보리 강에 남자가 빠져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됩니다. 소방당국이 구출에 나섰지만 그는 결국 숨졌지요. 오사카 도심 한가운데에서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한 뒤 강물에 빠져 죽은 외국인, 익명의 제보자가 찍은 영상이 있었지만 촬영자는 물론이고 거리에 그 누구 하나 다가가 말리는 이가 없었습니다. 일본인들은 누구에게나 친절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눈앞에서 한 사람이 폭행당해 강물에 떠밀리는데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일본인들의 이미지나 자신들이 주장하는 국민성과는 상반된 모습이지요. 눈앞에서 일어나는 범죄에도 무심하게 대응하는 일본인들은 상냥하거나 친절한 이미지와는 거리가 아주 멀어 보입니다. 국제적인 행사가 진행 중이던 시기에마저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한국과 더욱 대조가 되는 것 같은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무뚝뚝해 보이지만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누구보다 빠르게 하나가 되어 기꺼이 남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진 한국인들, 뛰어난 지능과 성공에 대한 열망 이외에도 한국인이 세계에서 사랑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도 쭉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고 서로를 돕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면서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